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수능 가형 이과입니다. 28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멈춰두고 천천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읽도록 합니다. 두 상수 A하고 B가 있는데 A가 B보다 작습니다. fx는 x-a, x-b의 제곱, 짝팅 홀통이죠. 그 다음에 gx라는 녀석은 x세제곱 더하기 2차가 없습니다. x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역함수 g 인버스가 있는데 합성함수 hx를 f g 인버스 x로, 그리고 조건이 가나가 있고 f8을 구하라 했습니다. 가는 함수 x-1 곱하기 곱셈 함수죠. hx의 절대값입니다.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그리고 H'3이 2를 만족한다 라는 조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전에 문제에서 풀어봤지만 GX에서의 2차항 계수가 없기 때문에 변곡점은 0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G'X는 2차 함수로서 3X제곱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그림을 대략 그려보시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2차 함수가. 그래서 증가되기 때문에 도함수가 0에서 변곡점을 가지면서 계속 증가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변곡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도 있죠. 3a분의 마이너스 b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a가 1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녀석이 1이기 때문에 b에 해당되는 녀석이 2차항 계수, 즉 0이 되기 때문에 변곡점 역시 0에서 잡힌다는 것도 확인되죠. 그래서 그림을 조금 제대로 그려보면 0에서 1을 지나고 증가하고 0에서 기울기가 1인 3차 함수 기형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gx라는 것은 증가하면서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반드시 존재하고, 역함수가 역시나 증가하고 연속 함수가 됩니다. 역함수 역시 증가하고 연속인 함수. 이것을 우리가 연속 역정리라고 해서 예전에 미적분 23강에서 3단원에서 제가 8분 영상이 있습니다. 연속 역정리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했네요. 그러면 실제로 y는 x에 대칭시켜 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y는 x랑 이 방정식을 세워보면 x가 날라가고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성립을 하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는 y는 x 위에 함께 공유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시켜 주시면 0,1은 1,0으로, 그리고 이 점 같이 공유하면서 3차 함수를 뒤집어서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hx를 한번 조사를 해볼 텐데, hx라는 것이 결국은 f 합성 g 인버스 x니까 이 안에 있는 g 인버스가 증가한 상태죠. 그리고 f는 3차 함수로서 짝퉁 홀통의 꼴을 갖고 있으니까 증가하는 함수로서 합성을 시켜주면 그러니까 이 h라는 함수도 거의 3차 함수 그대로, 그러니까 0점만 바뀔 뿐이지 hx는 3차 함수랑 거의 비슷하다, 이 f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h라는 녀석을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해보시면 짝퉁 홀통으로 f랑 비슷하게 튕겼다가 통과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뭐 우리가 C, 여기를 이제 D라고 한다면 결국은 절대값 hx와 곱셈 함수로서 x-1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곱셈 함수의 미분 가능성. 자, 어떤 문제랑 유사했냐면 앞에다가 제가 갖고 왔었는데 2020학년도 수능 나 20번에서 우리 기억, 니은, 디귿 했던 이 문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할 때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인수가 P2가 0일 수밖에 없었다. 즉 0으로 근류행시키는 상황이 곱셈함수의 미분 가능성이었고, 그 다음에 2021학년도 수능 나형 30번에서도 곱셈함수의 미분 가능성이 있었죠. 절대값 포함해서. 그래서 이때는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은 그 원래의 기울기에 정확하게 대칭되는 상황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결국은 0 으로 글루잉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원래 상황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절대값 hx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이 녀석이 이렇게 가서 여기서 튕기는 형태로 첨점이 정하게 접선의 기울기가 반대로 바뀐다고요. 얘가 2면은 얘가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튕겨버리는 어 상태가 될 것이고 x-1을 곱함으로써 라인별로 곱셈 함수를 인제 판단할 건데 예컨대 아마도 그러니까 x-1은 제가 주장하기로 이렇게 정하게 C 지점을 지날 때 요때만 이제 미분 가능할 거라는 거죠. 0 으로 글루잉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미분 가능하고 C 왼쪽도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 x-1을 들고 오게 되면은 그냥 이제 미분 가능 전체적으로 미분 가능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 보면 혹은 절편이 이제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만약에 값이 k 이제 뭐 양수든 음수든 어떤 상수가 있다고 하면 어 이 녀석 기울기는 분명히 이제 1 이잖아요. 기울기가 1 인데 그러면 이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판단해 보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k가 0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얘가 쪼끔 찝찝하니까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니까 이 직선 미분하면은 1 이고 좌미분계수를 먼저 볼게요. 좌. 어 그다음에 얘 그대로 0 이죠. C에서 더하기 그다음에 뭐 K 곱하기 이 녀석 미분한 거니까 뭐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2라고 할까요? 요렇게 얘가 만약에 얘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2일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대칭 형태니까. 뒤집은 것밖에 없죠. 그리고 우미계를 이제 살펴보면 어 직선 미분한 거니까 1 이고 그다음에 얘 그대로니까 우 극한이죠. 0 이고 더하기 얘 그대로니까 K 값 직선 위에 K 값 그다음에 기울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깐 결국은 4K가 날아가잖아요. 그죠? 4K가 0이 되는 거니까 K가 0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글루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손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검은색깔 직선은 분명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0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녀석이 지금 x-1이니까 이 C라는 지점이 1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결국은 H1이 0을 만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절대값 H1이 0이란 말과 필요 충분 조건이죠. 이건 우리 고1에서 실수 성질에서 했어요.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얘가 필충이 H1이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H라는 함수는 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원래 정의대로 가보면 결국은 F 합성 G 인버스의 정의죠. 지금 1이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괜찮죠? 그럼 G 인버스 1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G 인버스 1이라는 것은 1이 되는 x 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gx가 1을 만족하는 x 값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gx가 1을 만족하는 x 값은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1이 날아가게 되고 0이 돼버리니까 결국 x로 묶이고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얘는 분명히 양수가 되니까 이제 날아가 버리니까 x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표현하게 되면 f의 제로가 0을 만족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우리 기존에 있던 식에서 f 제로가 0을 만족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f에서 0이 하나의 근인데 지금 f에서 근이 a 혹은 b입니다. 그러면 a가 0이 되든지 b가 0인데 b가 0이 되겠습니까? 0에서 튕기잖아요. f는 0에서 튕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미분 가능한 점이고 절대값을 취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녀석입니다. 따라서 a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통과되는 상태에서 얘가 0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c에 대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가 0이 된다는 사실을 곧바로 밝힐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나 조건만 쓰면 b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역함수의 미분법이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 역함수의 미분법도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나오고 사실 합성함수라는 것도
함수를 연산으로 볼 수 있다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어진 정의대로 우리가 함수만의 기호를 써보면 h라는 게 f dot g 인버스 이렇게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 거고, 합성 연산은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만 연산을 곱하든지, 그러니까 합성 연산을 취하든지 뭐 이렇게 순서가 왼쪽에만 취하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오른쪽에다가 G 합성을 걸 수가 있어요. 연산 법칙에 의해서. 똑같이 G 합성을 이렇게 걸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G 인버스 G가 정의에 의해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되고 F가 H.G가 된다는 얘기니까 fx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 정의가 H 합성 gx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H 프라임 3이니까 일단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F 프라임 X가 속미분, 합성 미분에 의해서 H를 품은 채로 GX를 갖고 있고 속미분으로 G 프라임 X가 곱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H 프라임 3이기 때문에 GX가 상을 만족하는 그러한 X값을 일단 찾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GX가 3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을 넘겨주시면 X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이고, 우리가 인수정리 쓰기 위해서 유리수 후보 정리를 써가지고 X가 들어갈 수 있는 근을 찾아보니까 1을 넣으니까 바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1을 분명히 한 근으로 갖고 있고, 혹시나 해서 또 다른 실근이 있을까 걱정이 되면은 조립제법을 해도 됩니다만은 1 하나밖에 근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G1이 3을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X자리에 1을 집어넣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러면 우변은 H 프라임 3이 우리가 나 조건에 의하면 2라고 했으니까 나 조건에 의하면 얘가 2가 되는 것이고, 곱하기 G 프라임 1은 G 프라임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은 4가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4가 되어서 8이 되고요. F 프라임 1은 우리가 적용을 해주면 되죠. fx가 이미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써지고 x 마이너스 b에다가 제곱인데 1을 바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1 집어넣고 2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를 이제 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는데, 1-b를 우리가 라지 b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라지 b라고 치환을 해주시면 b제곱 플러스 2b 8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이 제로를 만족하고, 우리 중학교 방식에서 bb 248 이렇게 잡아주시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b가 될 수 있는 게 2 혹은 4가 된답니다. 마이너스 4가 된답니다. 근데 b라는 것은 우리 애시당초 1-b라고 잡았으니까 스몰 b가 될 수 있는 것이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5가 된다는 것인데, 분명히 a는 우리 0인 게 밝혀졌고, 그죠? b라는 것은 0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로 선택될 수밖에 없냐면 5라는 게 선택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두 특정이 됐습니다. fx가 특정이 됐고, 따라서 우리가 f8을 구하게 되면 8 곱하기 그다음에 3의 제곱이 되겠죠. 8 빼기 5는 3이니까요. 그래서 8, 9, 72 이렇게 함으로써 답이 마킹되는, 결국 포인트는 절대값 함수와 절대값 3차 함수와 그다음에 1차 함수의 곱셈 함수가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글루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붙여준다. 0점으로 붙여주는 것이다. 라는 기존의 기출 문제 두 개랑 굉장히 유사하게 역시나 계속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수능에서도 충분히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풀이도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애초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사용해 가지고 h가 f 닷 g 인버스로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썼던 방식처럼 오른쪽에 똑같이 g 합성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h 닷 g가 아이덴티티로 날아가고 f가 된다라고 보게 되면
fx라는 게 어떻게 결정됐냐면 한 번 더 써 보면 그래서 그 hx의 절대값 x-1이 시수전체 미분 가능하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gx-1에 1이라는 gx를 집어넣는 거죠. 절대값 hgx 얘 역시도 시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gx는 당연히 연속 증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hgx라는 것은 결국은 fx니까 얘를 fx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gx-1의 절대값 fx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얘가 미분 가능하니까 결국 gx-1이 뭐냐면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서 1이 빠진 거니까 결국 인수가 x 하나 들고 있고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고 있고 그죠? 1은 날라갔으니까 상수가 에다가 x-a 있고 그다음 x-b 절대값 분리할게요. x-b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의 제곱이랑 그냥 제곱 같으니까 절대값 날려주고 이렇게 써버리는 순간 이 녀석 미분 가능하고 이 녀석 제곱이니까 미분 가능하니까 절대값이 될 수 있는 a가 될 수 있는 것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파악이 되죠. 왜냐면 얘도 미가고 미가 합성 미가이기 때문에 결국 f가 이제 미분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a가 이제 제로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똑같이 이제 처리를 하면 돼요. 그죠? 얘 사용해 가지고 똑같이 따다닥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값 있으면 글루잉 붙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a가 0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대수적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뭐 어떤 풀이든 관계없습니다만은 또 다양한 풀이를 고민해 보시고 가능하면은 이렇게 이제 붙여주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해법을 우리가 정립을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시당초 2020학년도에서 이 문제가 분석이 된 학생이라면 미분 가능하다면 제곱이든 어떻든 간에 그 인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즉 0에서 붙여주기만 해도 첨점인 경우라면 반드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곱셈함수에 대해서는. 그 사실 니은디귿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1학년도에 수능을 친 학생들이 기출 분석이 되었다면은 이렇게 붙여줄 수밖에 없다는 게 굳이 이렇게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판단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생각해 보면 우리 2022학년도, 2023학년도도 마찬가지로 기출 분석을 자기가 파고 또 파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